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는 시어머니를 저희 윗집으로 모셨습니다. 일찌감치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집이었는데 1층은 좀 큰 평수였고 2층은 그보다 조금 작은 평수로 2층짜리 빌라였습니다. 결혼할 당시 시댁엔 빚이 좀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빚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친척들하고 사업을 하다 크게 부도가 나서 생긴 빚이었는데 부도 나기 전에 나름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 한순간에 그 부도로 인해 집안의 사정이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살고 계셨던 그 집마저 넘어갈 뻔했었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평생 빚 갚으려 아등바등 살아오셨다고 하더군요. 낡은 아파트였지만 나름 호재도 있는 곳이라 정리를 못하신 거였죠. 그리고 아들만 둘 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나중에 아들들 결혼시킬 때 이 집 팔아서 반반씩 나눠주고 나는 작은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그런 사정 다 알게 되었는데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것보단 우선은 만일 그 집을 팔아야 한다면 두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그 빚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넘어오는 것일 테니 지금 갚나 나중에 갚나 얼른 해결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 판단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미 제게는 집이 있고 어찌 보면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빌라였기에 시어머니 위층으로 모시고 저희 아래층에서 살면 문제될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도 했고요. 빚이라는 거 정말 끔찍하잖아요. 결혼 전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너의 식구이니 내 명의의 집이라고 해도 미안해하거나 기죽을 필요 없다. 지금 어머니 살고 계신 그 집 처분할 거면 결혼 비용에 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좀 많이 해결해 버리자. 결국엔 우리에게 넘어올 빚인데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시어머니 살고 계신 아파트 비록 낡았지만 값이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속 시원하게 팔아버린 다음 그 돈으로 빚을 좀 해결하고 차라리 우리 집 위층으로 들어오시라 해라. 기꺼이 내가 그래야겠다라고 말을 했죠. 당연히 이런 안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멀리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먼저 윗집으로 모시겠다 말을 한다? 너무 좋아할 일이죠. 며느리로서 점수 따고 싶은 마음 절대 없었지만 저는 이 일로 점수 꽤나 받았었네요. 결혼했고 저희 부부는 아래층으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윗집으로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됐었고요. 처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기에 불만 없었습니다. 당시 가지고 있던 빚 다 해결한 건 아니지만 자식들 둘이서 나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졌고 위아래로 살다 보니 서로 얼굴 보면서 살 부빌 일 많았지만 그렇게 불편한 건 저는 느끼지 못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딱 들으면 차가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저란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선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리 주변에서 고맙다고 해도 그걸 마음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또한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더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름 제가 살면서 터득을 한 건데 인간 관계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좀 더 깊숙한 사이가 되면 대부분 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적이라고 표현하는 좀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듯이 좋고 고맙다가도 한순간에 안 좋고 고맙지 않다라는 감정 드는 거. 나를 좋아하면 할수록 내게 실망할 확률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리고 옛날엔 안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러네? 사람이 변했어. 라고 순간 선한 감정에서 악한 감정으로 변하는 게 바로 사람이란 것이니까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을 지키고 저 사람과 나는 딱 이 정도 선을 지키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생기지 않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터득을 한 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감정으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건데 이게 살기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시어머니 시동생 윗집에 산다고 해도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았고요. 제가 선을 지키는 만큼 그들도 잘 지켜줬었거든요. 몇 년 동안은 말이죠. 사소한 것들, 밥 문제, 청소 문제, 뭐 이런 것들 가끔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는 경우 있었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고
제 친정 어머니도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었습니다. 아이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친정에서도 나오는 말이었기에 오라 부모님들은 다 그리 생각하시는 거구나. 내 부모도 내게 이리 스트레스를 주는데 시어머니 주는 스트레스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지 하고 넘겼어요. 계속 저는 선을 지켜드렸고 살짝살짝 시어머니 선을 넘으신 행동하셨지만 내 부모도 하는 잔소리 남편의 부모가 한다고 발끈하면 내가 속이 좁은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빚 갚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라 먼저 제안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 빚 감당하기 싫어서 어느 정도 시어머니가 털었으면 하는 마음에 윗집으로 오셔라 제안을 한 건 저였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판을 벌린 것이고 들어마땅하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판이 다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결혼을 해도 계속해서 당신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래는 큰아들 부부가 살고 있고 위에는 작은아들 부부와 당신이 사시면 너무 화목한 가정처럼 보일 것 같다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다 부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아들 얼굴 보기 정말 힘든데 잠시 내려만 가면 언제든지 아들 얼굴 볼 수 있고 또한 요즘엔 백년 손님이 사위가 아니라 며느리라고 하던데 마음만 먹으면 며느리에게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팔자가 되었다면서요. 뭔 복을 가지고 태어났길래 늙어 이런 대우를 받는 거냐고 자식들 다 끼고 살아서 너무 좋겠다라는 둥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자식들 독립하고 나면 다 멀찌감치 떨어지는 법인데 자주 얼굴 볼 수 있고 나는 아들을 결혼시켜 놓아도 모두 다 끼고 위아래로 산다 하면 부럽겠죠. 그런데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위치가 된 것이 마치 자신으로 인해 그리 된 것처럼 오해를 했다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 드셨던 시어머니가 결국 선을 넘게 되셨거든요. 시동생의 여자친구가 인사 오던 날, 그러니까 제게는 동서가 되겠네요. 딱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생겼더군요. 자신이 할 말 다 하고 기분에 내키지 않으면 얼굴에 싫다라는 표정 다 나오는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것보단 저런 동서가 낫다 생각을 했었는데 잠시 그 동서가 저를 밖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저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부침성도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갔는데 그 여자친구가 제게 대뜸 그러는 겁니다. 자신은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걸 남자가 원하니까 따라줘야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남자에게 잘 말해 볼 테니 선택을 좀 해 주셔라. 제가 형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나는 여자들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 집안의 며느리고 각각의 아들들과 결혼을 한 거지만 솔직히 우리 여자들이 힘을 합쳐야 하고 우리 여자들이 집안의 주체가 되어야지만 시어머니와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하길래 그 내용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나 했더니 말인즉슨 이랬습니다. 결혼하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저희가 능력이 없으니까 인정할게요. 대신 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서요. 딱 보니 1층이 더 커 보이는데 만일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면 저희가 1층으로 가고 형님이 2층으로 올라가 주세요. 그럼 제가 시어머니 모실게요. 만일 이사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 하면 시어머니를 1층으로 이사를 시키는 걸로 합의를 보시죠. 솔직히 좁은 곳에서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셋이 사는 건 좀 그렇잖아요. 형님은 어차피 시어머니 성향 다 파악하셨을 테니 부딪힐 일 없겠지만 저는 성향 파악이 덜 되어서 실수하거나 하면 이 화목한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 주실래요? 저희가 1층으로 갈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1층으로 보낼까요?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많은 생각을 했구나. 역시 젊은 사람이라 손해보는 일은 안 하고 싫어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사를 할 이유도 없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이유도 없었죠. 두 개의 집 모두 다 제 집이었고 제가 판단해서 시어머니 위층으로 모신 건데 누가 제게 제안을 하겠습니까? 제가 집주인인걸요. 그래서 싫다 했어요. 나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냥 능력 안 돼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면 모시고 살아라. 집값도 비싼데 결혼해서 살 집이 있는 게 어디냐. 게다가 이 집 정도면 좁은 것도 아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좁다고 하면 한 50평대를 원하는 것이냐. 능력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다른 조금 더 큰 집 보고 욕심을 내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여자가 울먹이면서 호다닥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저를 내버려 두고요. 제가 사람을 올릴 정도로 말을 한 건가요?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참 마음 약한 사람일세 생각하고 2층으로 올라가니 거기서 여자는 엉엉 울고 있고 시동생은 여자 달래고 있고 시어머니 도대체 뭐라 했길래 인사 온 애를 울리냐고 하고 남편도 저를 보면서 왜 그랬냐는 식으로 눈치를 주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여자친구는 막 울면서 자기네 돈 없다고 제가 무시를 했다고 시어머니 모실 이유 없다고 하는데 왜 자기는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 어차피 빌부터 사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우리가 좁은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냐.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결혼을 안 할 거라고. 1층 집을 주던지 만일 우리가 2층에서 살아야 한다면 시어머니가 1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냐고. 왜 저만 배려를 해주는 거냐고 하는데 뭐지? 누가 빌부터 살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싶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왜 사람을 울리고 그래? 아니 뭐 좀 1층 집을 내어주면 어떻다고? 그리고 너는 나 모실 생각 없다고 했냐?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너는 오늘 인사 온 사람한테 도대체 뭐라 했길래 이렇게 울게끔 만들어? 그래 내가 1층으로 내려가마. 니들이 여기서 살아라. 신혼인데 그리 해야지. 그렇게 해줄 테니까 울음 그치고 얼른 마음 진정시켜. 너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아가. 완전 어린애 잡은 그런 여자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친구란 사람은 지금의 이 집이 시어머니의 소유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그리 말을 했겠죠. 우리 집 있으니까 들어가 살면 된다라고 떵떵거렸겠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 집이었는데요. 싹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 남의 집을 당신들 집이라고 거짓부렁을 쳐서 이 사달을 만드냐고. 당장 집 비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빚 갚으라고 한 건 저 아니냐고요. 빚 갚으라고 해서 집 한 건데 왜 지금 딴소리 하는 거냐 하길래 이 쬐만한 게 어디서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걸까요? 내 빚 갚았어? 아파트 팔아서 내 빚 갚은 거냐고. 그래 그 빚 갚느라 네 형 결혼할 때 거의 지원 못 받았잖아. 다 내 돈으로 했고 집도 내 집으로 들어오게끔 해줬잖아. 그래서 내가 빚을 갚으라고 했다고? 그럼 빚은 빚대로 두고 아파트 팔아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중에 결혼한 아내들한테 그 빚 떠안게끔 하려고 했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기 내 집이야. 1층으로 가든 2층으로 가든 집을 비우든 누굴 들이든 그건 다 내가 정하는 거라고. 다들 나가요. 내 집에서 당장. 지금 안 나가면 나 경찰 부를 겁니다. 가택 침입죄로. 어디서 남의 집을 자기네 집이라고 뻥을 쳐. 저기 아가씨, 여기 이 사람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에요. 뭘 잘못 알고 찾아온 것 같은데 울지 말고 얼른 정신 차려요. 그리고 아가씨도 얼른 아가씨 남자친구 손잡고 나가도록 해요. 괜히 경찰한테 질질 끌려가지 말고. 그래도 산정이 있으니까 남편 봐서 딱 2주일 시간 줬습니다. 그 전에 짐 빼지 않으면 강제로 빼버리겠다고요. 빚 갚고 남은 돈 시어머니 주머니 있을 테니 그걸로 얻으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다 같이 모여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식들 끼고 사는 거 자랑이라 하셨던 분이었는데 더 작은 집으로 옹기종기 모여 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습니다. 딱히 잘못한 거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남편 생각이고요. 선 넘었을 때도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줬었는데 저건 너무 선을 넘은 거잖아요. 칼같이 이혼하고 저는 좀 더 고립이 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되었다고 해야 할까? 그들을 믿은 건 아니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남의 것 탐내본 적 없고 욕심내며 살아본 적 없는 제 입장에선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네,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꼴 저 꼴 안 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